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 인문학 토요 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는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매주 계속된 은근과 끈기의 토요 편지는 이제 954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 편지를 소개합니다. CEO 토요 편지 제744호. 무사한 세상이 병원이고 꼭 치료를 기다리는 무병이 끝끝내 있다. 이상의 지비에 나오는 글이다. 지비는 종이에 쓰는 묘비명을 말한다. 미증류의 코로나 사태를 암시했다는 말인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실로 100년 만에 나타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안일한 지구촌을 강타했다. 그야말로 재난 영화처럼 극적이고 속수무책이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안전한 세상.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미증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의 무이다. 미증류를 한자로 풀어보면 안일미, 일찍증, 있을 이유로서 일찍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대미문 그 자체다. 핵심어는 안일미로 갑골문자에서는 나무가지와 무성한 잎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래는 맛있다는 뜻을 의미했었다. 그런데 그 맛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위장하기 위하여 아니다의 뜻으로 가차되었던 것이다. 아니다는 부정을 전제로 한 어둡고 힘든 의미로 인생의 쓴맛을 겪은 후에라야 인생의 달달한 맛을 알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한자다. 부정이 안일미라면 긍정은 만미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길은 매우 어렵다. 막힘을 통과해야 깨닫게 된다고 읽힌다. 안일미의 경계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아등바등 살아야 한다면 만미는 느긋하게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깨달음의 경지다. 혼돈과 조급함이 안일미라면 만미는 안정과 여유다. 문 앞에 파도와 코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안일미로서 미궁의 미다. 푸른 상공에서 바람의 방향을 읽는 것은 만미로서 미행의 미다. 다시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 보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류의 문명 자체가 큰 변화를 거칠 것이라는 미래학자도 있지만 떠도는 이야기나 상상만으로는 또 다른 미증류다. 소위 언택트 문화, 대면 접촉보다는 온라인 접속의 시대라는데 무지하게 낯설다. 앞으로도 계속될 서사시 일리아스의 역병, 괴 바이러스의 공격은 거리두기보다 먼저 자연 치유의 건강한 세포라야 물리칠 수 있다. 무엇보다 면역 체계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 백신, 심리적 방역과 소독이 중요해졌다. 미궁에 빠지지 않고 미행하려면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꽤 엄중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지고 있지 않은 이전과 전혀 다른 뉴노멀한 세상이 온다는데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 뭔가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 미국 작가 앨리스 워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고비마다 주문했던 글귀다. 귓전에 맴돈다. 우리는 지금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치료가 필요한 무병이라는 미증류의 미궁에 갇혀 있다. 그저 당할 수도 없고 그저 앉아 있을 수도 없지 않은가. CEO 토요 편지 제745호.
식사 시간을 앞두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망설임 없이 찾는 메뉴가 있다. 모주 한 잔을 곁들인 전주식 콩나물 국밥이다. 그리고 36도 C가 만들어내는 수혜품 초밥이다. 국밥은 한 끼 때우는 것이라면 초밥은 즐기는 거다. 음미하며. 더 깊게 음미하기 위해 우연히 초밥 산책이라는 책을 주문했는데 더 우연히 모 신문사의 초밥왕의 인터뷰를 읽게 되었다. 관뚜껑에 못 박힐 때까지 공부할 겁니다. 라는 헤드라인 때문이었다. 그리고 초밥 장인들의 질의응답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보다 더 궁금했다. 연어는 흰살 생선일까 붉은살 생선일까? 일본 오쿠라 호텔 총조리장 출신인 73세의 선배로부터 연어는 흰살 생선이라는 답을 듣고 나서야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가 초밥 산책을 펴낸 안효주 조리장이다. 전북 남원에서 권투 선수를 꿈꾸며 상경했지만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식당에서 일한 일식조리 경력 40년이 넘는 그의 별명은 한국의 미스터 초밥 왕이다. 일본에서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만화 미스터 초밥 왕의 작가 데라사와 다이스케가 한국에 왔을 때 그가 직영하는 청담동 스시호에서 안 조리장의 초밥을 먹고 그를 만화에 등장시키면서 국내에서 미스터 초밥 왕이라고 불리게 됐다. 변희원 기자가 물었다. 아직도 공부할 게 있나요? 관뚜껑에 못 박힐 때까지 공부할 겁니다. 저는 콩나물처럼 살고 싶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바가지로 흠뻑 부어주면 콩나물은 자기가 먹을 만큼의 물을 흡수해서 쑥쑥 자라나요. 새로운 것, 몰랐던 것 중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며 살고 싶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안 조리장은 기술자, 그러니까 장인은 결과물에 만족하면 안 돼요. 도공이 도자기를 빚어놓고 감동하는 순간 내리막길을 걷게 될 거예요. 일에서만큼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편이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일식 요리 40년 경력자의 깊은 말이라서 느낌이 다르다. 음식 요리가 아니라 인생의 조리장이다. 그는 처음에는 열심히 뛰다 보면 언젠가는 결승 테이프를 끊고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을 줄 알았다. 20년쯤 일했을 때 결승선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한테 죽음이 곧 결승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다른 계획이 있냐고 질문하니 일본에서 초밥을 만들고 싶다고 했고 또 하나는 초밥 아카데미나 학교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조리학교 나온 직원을 뽑아도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여는 초밥 학교에선 국내외 어디서도 가게를 열어도 망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만 졸업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골에 가서 황토집을 짓고 5자리가 있는 스시바를 만들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신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을 식사에 초대할 겁니다. 텃밭에서 키운 재료로 격식 없는 요리를 만들어 대접할 거예요. 착각도 기쁨이 있다. 당연히 초대받을 사람인 것처럼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인다.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입맛이 돌아올 듯하다. CEO 토요편지 제792호. 자박자박이라는 말을 다음에 검색해 보았다. 발을 가볍게 내디디며 자꾸 가만히 걷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색하기 위해 우리말 사전의 이해를 찾았더니 사면은 빈 듯 적막한데 다만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적막을 깨트리고 자박자박할 뿐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큰 말은 저벅저벅이요, 센 말은 짜박짜박이다. 초베스트셀러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는 지난주 목요일 모 신문의 전화 인터뷰 기사를 필자 카톡으로 보내왔다.
행복해지는 마음, 연습법을 담은 산문집 자박자박 걸어요. 에세이 출간 소식이었다. 즉시 답을 보냈다. 자박자박 감동이어요. 형님 만세, 엄지척. 평소에도 가끔씩 카톡 대화를 하지만 문자로는 성이 차지 않아 전화를 직접 걸었다. 그렇게 멋진 제목의 에세이를 출판하실 때까지 비밀을 유지했다는 말입니까? 놀랍고 섭섭합니다. 작가에게도 계획이 있었다. 크게 웃으시면서 자네 책은 사인해 놓았으니 만날 때 전해주겠네. 전화를 끊고 작가의 서초동 집으로 갈까 하다가 인터넷 교보문고에 책 주문부터 하였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 기사를 읽고 명심보감의 글이 생각났다면서 약비향하생 무유부족자, 만약 아래쪽과 비교하는 사람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글을 다시 보냈다. 주문한 문제의 에세이는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였고 즉시 책 표지를 사진 찍어 작가의 카톡에 올렸다. 그리고 다소 능청스럽게 몇 마디 적었다. 작가님 친필 사인의 그 책을 받아보기 전에 읽어보려고 구입했지요. 작가님을 품고 읽으렵니다. 책을 읽으며 가슴에 새긴 구절들을 필사하기 시작하면서 작가의 카톡에 무작정 올렸다.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짜깁기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이 생겨난다. 흠집을 짜깁기 하며 인생의 시줄과 날줄을 잘 엮어나가면 누가 뭐라 해도 잘 산 사람이다. 자박자박 걸어요 18쪽. 작가님의 저서라서가 아니라 술술 읽히는 책이 참 좋습니다. 길을 걷듯 자박자박 다 읽고 지인들에게 추천을 하며 오늘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무튼 맑은 물을 마시듯 읽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네요. 이렇게 소박자박한 일상의 이야기와 감성을 홀리는 멋진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늘 작가님의 사랑과 우정을 갈망하는 필자에게 귀뜸도 없었다니. 22살에 장총찬을 만든 작가님은 마음의 벗이 툭 내뱉은 원시인이자 미개인이 분명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원시인이자 미개인의 융숭한 의미가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스스로를 경탄하게 만들면 세상도 내게 경탄한다. 따뜻한 경탄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153쪽의 글을 소개하면서 에세이 자박자박 걸어요.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읽으니 울림이 더 큽니다. 그리고 작가의 성장판으로 삼았던 글과 결로로 생각되는 글을 따로 뽑아내며 화엄 세계에서 논일듯 이틀간 주고받은 카톡을 마무리했다. 세상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바른 길을 걸으려고 뒤뚱거렸다. 마음에 티끌이 묻을 때마다 삶의 경외심을 가졌다. 배움을 놓지 않으려고 마음을 고추 세우려고 애썼던 날들이 나를 성장시켰다. 240쪽.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 갚고 갈 수 없으니 좋은 글을 써서 조금이라도 보답하자.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살자.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살던 대로 사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245쪽. 솔직 담백함에 뭉클했다. 호흡도 잠시 멈추었다. 인연이란 좁쌀 한 알이 바람에 휘날리다가 하필 땅에 거꾸로 박혀있던 바늘 끝에 탁 꽂힐 확률만큼이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다. 책 110쪽에 있는 글이다. 필자에게 보내준 작가의 애정어린 선한 덕담은 이 편지에서는 생략하지만 숲을 벗어나야 숲이 보이듯 책 속의 길을 자박자박 걸으며 읽다가 울다가 서러워서 웃다가 꺼내본 작가와의 인연이 소중하고 감사했다.